이재명 성남시장 연결돼 있습니다. 이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시장님보다는 요즘 SBS 동상이몽 예능 출연자로 더 주목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 행사나 골목길 가면 예. 사인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정치인인지 연예인인지 모를 지경이 됐습니다. 예능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데 저도 사실은 몇 년 전에 그 예능 한번 출연을 해봤었는데 네. 그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너무 잘하시던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부인께 하셨던 그 다시 젊어져도 당신과 결혼할 거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돼 있는데 이거 혹시 대본 아닙니까? 대본?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일 우리 아내한테 섭섭한 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아내는 그렇게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방송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선거에 도움 많이 되셨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거 보니까 그 예능 출연하신 걸 보고 남경필 지사도 경기지사도 요즘 여러 가지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막 열심히 그 출연을 하시려고 애를 쓰는 거 보니까 상당히 의식이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선거 얘기 나온 김에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2위 하셨더라고요. 저도 보긴 했습니다. 네. 박원순 지금 시장이 26.3%고 네. 이재명 시장님이 19.5%. 서울시장 출마하실 거예요? 너 가끔 그런 질문 하는데요. 네. 너무 단도직입제라 좀 어렵긴 한데. 네. 아직은 제가 성남시정을 맡고 있으니까. 예. 네. 어디 선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네. 제가 선거 때문에 주소 옮기고 이사 다니고 이런 게 별로 그렇게 보기 좋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하나 있고, 하나는, 필요한 일을, 저한테 요구되는 일을 해야지, 서울시장이 좋긴 합니다만, 경기도, 좋죠. 이런 쪽도 할 일이 많은 거죠. 물론이죠. 네네. 오히려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뭐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어쨌든, 이번에 대선 주자로 뛰셨고, 당내 경선에서. 그러면은 이제는 꿈이 무슨 경기지사나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장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음번 대선을 직접 겨냥할 거다. 그렇다면은 경기지사 자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은 대선의 무덤 막 이런 소리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지사보다는 서울시장을 노리지 않겠나 이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요즘 몇 군데서 말씀하셨던 것보다 조금 더 부정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예를 들면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면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직자로 상당한 성과를 내고 또 국민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은 괜찮겠다고 판단을 해야지. 예를 들면 대선 후보 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면 예를 들면 서울시정을 맡든 경기도를 맡든 거기에 맞춰서 결국 행동하게 될 테고 결국 그건 국민들이 실망하게 되는 요인일 것 같아요. 제가 성남시장에 불과한 그냥 기초단체장인데도 국민들이 일부께서 불러주신 것도 실적과 성과 때문이지 예를 들면 성남시장의 지위가 높아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맡아서 거기서 총력을 다하고 거기서 상당한 실력과 성과를 보여주면 다른 일들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맡기는 거지 대선 하기 위해서 이걸 수단으로 하겠다 이런 건 좀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능에서도 교과서처럼 말씀하시더니 시사에서도 교과서처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일거리가 많은 어려운 데서 진짜 성과를 내는 게 국민들한테 호출받는 길일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려고 의도를 가지고 뭘 하는 순간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기지사 자리는 일거리가 많은 해볼 만한 자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이사가 하는 게 싫거든요. 예. 그래서 최종적인 말씀은 좀 드리기가 공식적으로 못하지만 선거 때문에 이사를 다니고 그런 모양이 별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제 역할 요구되는 역할이 뭐냐 여기에 따라 주어지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지사는 지금 출마하시면 그냥 되겠던데요. 무슨 말씀 그렇지 여론조사에 않습니다. 따르면. 선거라고 하는 게 또 선거 막바지에 변수들도 많고 저는 결국은
서울시장이든 경기지사든 뭐 인천도 그럴 테고요. 결국 양강 구도로 결국 재편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로 직접 대입하기는 그럼요. 힘들겠죠, 그건 의미가 당연히.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또 현역 지사의 일종의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 뭐 이 정도로 하고 대충 무슨 네네. 말씀하시는지 저도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서 네. 혹시 뭐 선언하실 거면은 저희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제일 먼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 전화로 초청한 진짜 이유는 이 청년배당 얘기거든요. 2017년 올해 브랜드 대상에 또 선정돼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잘 모르시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청년배당이 뭔지 30초 안에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24세 청년에게 이제 연간 100만 원 정도를 분기별로 경남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청년들도 격려하고 기본소득의 취지도 알리고 또 지역 골목 상권도 살리고 하는 복합적인 정책입니다. 네. 네. 쉽게 말하면은 젊은 친구들 그 일종의 상품권 줘서 성남시 안에서만 써라. 네. 그렇죠? 그러면 필요한데 써라. 뭐 그런 거죠. 네. 이제까지 조건이 어땠습니까? 없다는 게 특색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나이가 되면 무조건 지급하는 거죠. 이제까지 성과가 어땠나요? 일단 이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뭐 조건을 달거나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24세가 되면 지급하니까 만족도가 높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의 영세 상인들 재래시장 골목 상권이 실제 매출이 늘어나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 효과가 아주 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실 이제 대안으로 지금 기본소득 논의가 있는데 그 기본소득 논의가 전국에 확대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랬었죠. 기본소득 아주 얘기는 만족스럽습니다. 이 참 그 흥미로운 그 아이디어인데 좀 나중에 또 기회 한번 찾아가지고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배당 문제를 제가 여쭙는 큰 이유가 사실은 서울시가 이달부터 그 청년수당 서울시도 지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지급하던 그건 수당이죠. 그건 수당으로 지급을 했죠. 근데 264명한테 지급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건데. 이 이유 보니까 뭐 돈 줬더니 모텔, 뭐 술집, 노래방 이런 데만 자꾸 가고 그래서 이제 끊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이럴 우려는 없습니까? 일단 성남시는 상품권을 지급할 때 어떤 뭐 이행 조건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문제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용도는 아예 예를 들면 유흥주점이라든지 뭐 대형 유통점 이런 데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 상품권이 뭐 재래시장, 골목시장, 골목상권 이런 데만 쓰도록 제한돼 있죠. 그 취급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일종의 상품권 할인하듯이 해가지고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걱정은 그렇긴 하지만 그런 뭐 특수한 사례도 없을 수는 없겠죠. 없지만 그것도 상품권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어쨌든 청년들에게 이런 좀 재정적인 여력을 조금 만들어주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요. 그걸 어디에 쓰든 저는 별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받은 어르신들이 그걸 가지고 술을 사 먹어도 되고 담배 사 필 수도 있고 용도 제한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용도를 제한했죠. 성남시는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기본소득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쓰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남경필 경기지사의 청년 1억 통장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면은 그만큼 또 도에서 지원해줘서 1억을 만들 수 있다 이건데. 압니다. 제가 그 얘기 꼭 들고 싶은데요.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 상당수가 혜택을 보게 설계해야 됩니다. 그게 전원에게 조건 없이 할 거냐, 일부러 할 거냐 문제는 남아 있긴 하죠. 그런데 경기도가 하는 1억 통장 이런 거는요. 경기도가 5천만 원을 대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경기도의 3,400만 청년 중에서 최대로 해봐야 한 4,5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한두 명 정도한테 뽑아가지고 5천만 원씩의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야말로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에 직접 한번 오셔가지고 많은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남시정을 맡고 있으니까 예. 네, 어디 선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네. 제가 선거 때문에 주소 옮기고 이사 다니고 이런 게 별로 그렇게 보기 좋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하나 있고 하나는 필요한 일을 저한테 요구되는 일을 해야지 뭐 서울시장이 좋긴 합니다만 경기도 좋죠. 뭐 이런 쪽도 할 일이 많은 거죠. 아 물론이죠. 네, 네. 오히려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뭐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어쨌든 이번에 대선 주자로 뛰셨고 당내 경선에서 그러면은 이제는 꿈이 무슨 경기지사나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장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음번 대선을 직접 겨냥할 거다. 그렇다면은 경기지사 자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은 서울 대선의 무덤 막 이런 소리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지사보다는 서울시장을 노리지 않겠나 이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요즘 몇 군데서 말씀하셨던 것보다 조금 더 부정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예를 들면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면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직자로 상당한 성과를 내고 또 국민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은 괜찮겠다고 판단을 해야지. 예를 들면 대선 후보 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면 예를 들면 서울시정을 맡든 경기도를 맡든 거기에 맞춰서 결국 행동하게 될 테고 결국 그건 국민들이 실망하게 되는 요인일 것 같아요. 제가 성남시장에 불과한 그냥 기초단체장인데도 국민들이 일부께서 불러주신 것도 뭐 실적과 성과 때문이지 뭐 예를 들면 성남시장의 지위가 높아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도 뭐 방송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뭐 그 선거에 도움 많이 되셨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거 보니까 그 예능 출연하신 걸 보고 남경필 지사도 경기지사도 요즘 여러 가지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막 열심히 그 출연을 하시려고 애를 쓰는 거 보니까 상당히 의식이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선거 얘기 나온 김에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2위 하셨더라고요. 저도 보긴 했습니다. 네. 박원순 지금 시장이 26.3%고 이재명 시장님이 19.5%. 서울시장 출마하실 거예요? 너 가끔 그런 질문 하는데요. 네. 너무 단도직입제라 좀 어렵긴 한데. 네. 아직은 제가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돼 있습니다. 이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시장님보다는 요즘 SBS 동상이몽 예능 출연자로 더 주목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 행사나 골목길 가면 사인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정치인인지 연예인인지 모를 지경이 됐습니다. 예능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데 저도 사실은 몇 년 전에 그 예능 한번 출연을 해봤었는데 그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너무 잘하시던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부인께 하셨던 다시 젊어져도 당신과 결혼할 거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돼 있는데 이거 혹시 대본 아닙니까? 대본?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일 우리 아내한테 섭섭한 게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아내는 그렇게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맡아서 거기서 총력을 다하고 거기서 상당한 실력과 성과를 보여주면 뭐 다른 일들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맡기는 거지 대선 뭐 하기 위해서 이걸 수단으로 하겠다 이런 건 좀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능에서도 교과서처럼 말씀하시더니 시사에서도 교과서처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일거리가 많은 어려운 데서 진짜 성과를 내는 게 국민들한테 호출받는 길일 거다라고 생각하죠. 뭐 그러려고 의도를 가지고 뭘 하는 순간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기지사 자리는 일거리가 많은 해볼 만한 자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이사 가는 게 싫거든요. 예. 그래서 최종적인 말씀은 좀 드리기가 공식적으로 못하지만 선거 때문에 뭐 이사를 다니고 뭐 그런 모양이 별로 그렇고 또 한 가지는